지은호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 단어는 원래 꽃처럼 들려야 하는데 그날은 수술실 문처럼 들렸죠. 닫히면 다시 열릴지 모르는 문. VIP 병동의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사람 소리 대신 기계 소리만 돌아다녔고 그 기계 소리는 늘 일정해서 더 잔인했어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고 손바닥에 땀이 차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김다정이 다가왔어요. 눈밑이 밤샘으로 퀭했죠. 은호 씨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지혁이 심장이 오늘은 자극받으면 위험해요. 지은호는 위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 자신이 싫었어요. 사람이 원래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폭력, 공포, 이별 같은 것들. 그럼 내가 뭘 해야 해요? 해야 할 일 있어요. 근데 그건 의사가 말할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할 일이에요. 그때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똑똑 찍혔어요. 그 소리는 늘 누군가의 인생을 계산하는 리듬 같았죠. 고성이가 서 있었어요. 차갑게 웃는 입, 따뜻하지 않은 눈. 지은호. 왜 여기 있어요? 나도 걱정하잖아. 우리 집 장남이잖니. 우리 집이라는 말이 토할 것처럼 불편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 안에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 들어있는 걸 알았거든요. 고성이가 지은호 손목을 툭 잡았어요. 친절한 척하는 손길. 친절한데 소나기는 도망 못 가게 잡는 느낌. 살리고 싶지? 그럼 결혼해. 지은호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뭐라고요? 혼인신고. 빠르게. 확실하게. 그게 왜요? 세상은 참 단순해. 여자친구는 흔들어도 아내는 함부로 못 흔들거든. 그건 맞아요. 선배까지 왜 그리고 아내가 되면 너는 방패가 돼. 나는 방패가 되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 사랑은 좋지. 근데 사랑만으로는 심장이 안 뛰어.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지은호는 더 숨이 막혔어요. 고성이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사람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 조명은 낮았고 이지혁의 얼굴은 더 낮았죠. 지은호는 침대 옆에 앉아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어요. 왜 왔어? 물 드셔요. 필요 없어. 선배는 늘 필요 없대요. 이지혁의 눈이 지은호를 훑었어요. 그 눈은 늘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그날은 더 절박했어요. 나 때문에 넌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요. 선배가 누워있는 순간부터. 우리 결혼해요. 뭐? 나랑 결혼해요, 선배. 이지혁이 웃으려 했어요. 비웃음 같은 웃음. 그런데 웃다가 기침이 터졌죠. 웃음이 기침으로 바뀌는 순간 지은호는 결혼이 낭만이 아니라 응급처치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고성이가 시켰지. 반만요. 그럼 나머지 반은? 내가 원해요. 이유. 선배가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서 나한테 책임지게 해야 하니까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 눈 감음이 포기인지 결심인지 자책인지 지은호는 몰랐어요. 다만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죠. 조건이 있어. 뭔데요? 결혼해도 나한테 기대지 마.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널 밀어내면 붙잡지 마. 못 지켜요. 지은호. 선배. 나는 선배가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구청 민원실은 결혼식장처럼 예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현실적이었죠. 도장은 꽃이 아니라 확정이었고 서류는 하객이 아니라 법이었어요. 혼인신고 맞으시죠? 네. 도장 소리가 탁 울렸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던진 전쟁의 선언문이라는 걸. 은호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첫날 아침인데도 축복의 향기는 금세 날아가고 빈 유리컵 같은 현실이 손가락 끝에 차갑게 붙었죠. 병원 알림창이 핸드폰에 떠 있었고 은호는 그걸 안 읽은 척 화면을 꺼버렸어요. 지혁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셔츠 소매를 걷은 팔이 단단했지만 은호는 그 단단함이 얼마나 많은 밤을 갈아넣은 결과인지 알고 있었죠. 은호야, 물 먹을래? 은호는 응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이 잠겨서요. 지혁이 컵을 내밀었어요.
손이 잠깐 떨렸고 컵 속 물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은호는 그 떨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또 아파요? 지역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프긴. 그냥 어제부터 너무 행복해서 몸이 놀랐나 봐. 그 말이 더 슬펐어요. 행복이 놀라서 몸을 흔들 정도로 이 사람은 오래 불안 속에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짧고 잔인한 소리였죠. 은호는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지역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 상자 하나. 발신자 표기는 없었어요. 상자 테이프 위에 검은 매직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축하해. 이제 시작이야. 은호는 글자를 읽고도 잠깐 멍해졌어요. 선배, 이거 지역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커터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긁어내는 손끝이 너무 침착해서 더 불길했어요. 상자가 열리자 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USB 하나, 작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사진. 사진 속에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울고 있는 은호가 있었어요. 그날 은호가 몰래 한우진을 만나 도망쳐라고 말하던 그 복도. 그 순간을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서 찍었어요. 은호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어요. 누가 이걸 지역이 USB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누가 됐든 우리한테 입 다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호는 겨우 목소리를 꺼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우진 오빠를 지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 때문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 순간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호는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낮고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더 날카롭죠. 축하드려요, 신부님. 결혼 아주 예쁘게 하셨더라.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가진 비밀이 중요하지. 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었어요. 당신이 이거 보냈죠? 맞아. USB 열어보면 재밌을 거야. 당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거래였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지역이 은호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당신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잠깐 침묵. 그리고 웃음소리. 목구멍 뒤를 긁는 듯한 웃음. 원하는 건 하나, 조용히 살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특히 그 남자 한우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지역은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친절한 안내야. 당신들이 똑똑하다면 그 안내를 따르겠지. 전화가 끊겼어요. 방금까지 부엌에서 끓던 물소리만 남았어요. 보글이 아니라 경고음처럼 들렸어요. 은호는 손바닥이 젖었어요. 선배 나 어떡하지? 지역이 은호의 얼굴을 잡았어요. 마치 흔들리는 지구를 고정하듯이요. 은호야, 우리 이미 지옥을 한 번 통과했어. 협박 정도로 다시 거기로 안 돌아가. 은호는 눈이 붉어졌어요. 근데 우진 오빠가 다시 잡히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끌려가면. 지역의 눈빛이 낮아졌어요. 그 낮아짐은 포기 같은 게 아니라 결심 같은 거였죠. 그럼 우리가 먼저 잡아요. 우리를 흔드는 사람을. 같은 시각 숄츠 그룹 본사. 박진석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차갑고 매끈했죠. 사람들은 그를 정리하는 남자라고 불렀어요. 감정도 관계도 사람도. 필요 없으면 정리하는.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온라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신부 지은호 관련해서요. 박진석은 고개도 안 돌렸어요. 이상한 움직임이 아니라 누가 장난을 시작한 거겠지. 누가?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 계정 흔적이 한 번 잡혔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내부? 네. 법무팀 쪽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박진석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고 칼날이 얇게 반짝이는 느낌이었어요. 법무팀에 쥐가 있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요즘 늘 그렇듯 피곤했지만 오늘은 더 심하게 창백했어요. 아버지. 박진석이 손짓했어요. 말해.
성재는 숨을 삼켰어요. 고성이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있어도 바깥에 사람을 붙여놓은 듯 합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 펜을 굴렸어요. 펜이 탁 소리를 내며 멈췄죠. 그 여자 끝까지 남의 숨통을 쥐겠다는 거네. 성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바라봤어요. 성재야. 네. 내가 확인할 필요 없어. 확인은 내가 한다. 넌 내 삶을 확인해. 내가 아직 누굴 좋아하는지, 내가 아직 뭘 지키고 싶은지. 성재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죠. 좋아하지만 손 떼면 다 무너질 것 같던 사람. 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지은호 주변 다시 전부 체크해, 특히 병원 CCTV, 출입 기록, 그리고 한우진 동선 빈틈 하나도 남기지 마. 비서가 멈칫했어요. 회장님, 한우진은 이미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미 뭘? 행방이 불명입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가 마지막에 못을 박았어요. 불명은 변명이지. 찾아. 한편 박영나의 작업실은 밤낮이 없었어요.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 커피가 식는 냄새, 눈 밑에 쌓인 피로. 하지만 영나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이지환이 문틀에 기대서 영나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요. 말하면 영나가 무너질까봐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키는 중이었어요. 영나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사실 무서워. 이지환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뭐가? 영나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잉크가 종이에 한 방울 번졌어요. 그 번짐이 마치 이미 늦었다는 도장처럼 보였죠. 내가 올린 웹툰 반응이 너무 커. 사람들 엄마를 찢어발기고 있어. 이지환은 영나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진실이잖아. 진실 맞아. 근데 진실이 칼이 되면 내가 그 칼 잡고 있는 거잖아. 영나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나 엄마를 미워해. 근데 미워하는 내가 너무 무서워. 이지환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자신도 그 감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과 미움이 한 몸인 가족의 감정. 영나야. 무서우면 더 정확해져야 해. 정확? 응.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쉽고 그건 내가 원한 복수와는 달라. 내가 원한 건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잖아. 영나가 코를 훌쩍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다가 자신도 놀란 듯 잠깐 숨을 멈췄어요. 증거를 모아. 진짜로 끝낼 증거. 그 말이 작업실 공기를 바꿨어요. 가벼운 불안이 아니라 무거운 결심으로. 영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 이미 하나 있어. 이지환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뭔데? 영나가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가 나왔죠. 누군가 축하해. 이제 시작이야 라고 보낸 것과 비슷한 형태. 이거 어제 누가 문 앞에 놔두고 갔어. 이지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협박이야?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협박치고 너무 친절해. 마치 우리 편인 척해. 이지환이 USB를 바라봤어요. 검은 플라스틱. 작은 물건. 그런데 사람 인생을 갈아버릴 수 있는 크기.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혹시 우리 집안에 우리 편인 척하는 적이 있는 거야? 이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은호와 지혁은 신혼집 거실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고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거래명 세심장 수술 추가 조건. MP4 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심장? 지혁이 마우스를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재생한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촬영 각도는 낮았고 어디선가 몰래 찍은 흔적이었어요. 병원 상담실. 의사와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박진석의 옆얼굴. 은호가 입을 막았어요. 박진석 회장님이 왜 병원의 영상 속 박진석은 의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조건은 명확합니다. 심장 기증자 리스트 우선권. 그리고 수술 일정은 이틀 당깁니다.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건 규정상 박진석이 끊었어요.
규정은 돈으로 제작성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침을 삼켰어요. 그럼 대가 가박진석이 종이봉투를 내려놨어요. 봉투가 탁 소리를 냈죠. 그 탁 소리가 영상인데도 현실처럼 울렸어요. 대가는 이미 준비돼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더요? 박진석이 차분히 말했다가 마지막에 아주 가볍게 웃었어요. 그 심장을 받는 남자 이지혁. 그 남자가 살아나면 내 안의 고성이가 무너지지 않아. 이해하시죠? 은호가 몸을 떨었어요. 이지혁? 지혁 오빠가 심장을 지혁은 화면을 멈췄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길게 내쉬어서 그 숨이 울음처럼 들렸죠. 이건 살인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야. 거래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가 스스로도 너무 잔인한 말이라 울컥했어요. 그럼 당신 심장 수술도 이 거래의 일부였던 거야? 지혁이 은호를 봤어요. 눈빛이 아팠어요. 내가 받은 심장이 누군가의 순수한 선이었는지, 누군가의 돈과 힘으로 비틀어진 선이었는지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모르겠어. 은호가 울음을 삼켰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공개하면 우리가 협박범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이 진짜인지 조작인지도 확인해야 해. 은호가 소리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 또 우리 삶을 찢어. 지혁이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가만히 안 있어. 다만 정확하게 움직일 거야.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같은 번호. 영상 봤지? 너희가 입 열면 한우진부터 꺼내서 갈아버릴 거야. 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우진 오빠 지혁이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하다가 꾹 참았어요. 대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좋아. 이제 게임 규칙이 정해졌네. 은호가 지혁을 봤어요. 무슨 규칙? 지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상대가 협박하면 우리는 먼저 덫을 놓는다. 다음 날 은호는 혼자 외출했어요. 지혁은 말렸지만 은호는 고집했죠. 대신 약속했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은호의 뒤에는 이지환이 붙었어요. 말없이 그림자처럼. 은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는 한 모금도 못 마셨죠.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이지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누굴 만나려고? 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친구 병원 행정 쪽에 아는 분이 있어 출입 기록, CCTV 합법적으로는 못 빼도 어떤 흔적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케이. 근데 누나 표정이 너무 티나 협박받는 사람 표정이야. 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연기라도 해? 이지환이 컵을 밀어줬어요. 연기에 내 엄마는 평생 연기했잖아. 누나는 진실을 위해 연기해. 그 말이 은호를 조금 살렸어요. 은호는 어깨를 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입꼬리를 올리는데 눈은 울고 있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그런데 은호는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거든요. 한우진이었어요. 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이지환이 은호를 잡았어요. 잠깐, 저 사람 진짜 우진이 형이 맞아? 우진이 마스크를 내렸어요. 눈이 빨갰어요. 얼굴은 건강해졌지만 눈빛은 도망자였어요. 은호야. 은호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어요. 오빠 왜 여기 있어? 위험해.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나한테 연락한 사람 있어.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우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메모였죠. 너 살아있으면 내 입으로 말해라. 내가는 기증이 아니었다. 은호의 숨이 멎었어요. 그 말은 곧 고성이가 했던 짓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강요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지환이 물었어요. 그 메모 준 사람 누구야? 우진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몰라, 그냥 문자로 시간, 장소 찍고 메모만 놔두고 사라졌어. 은호가 말했어요. 나도 협박받고 있어. 입 열면 너부터가 아니라 입 열면 우진 오빠부터래. 우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 참 좋은 인질이네.
은호가 우진이 손을 잡았어요. 오빠 다시 숨어. 지금은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숨어. 이제 나도 싸울 거야. 이지환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해.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있어. 부산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내가 사인한 적 없는 서류가 있어. 내 지장이 찍혀 있는데 내가 안 했어. 은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위조야. 우진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 위조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 위에 누가 있는지 나 이제 감이 와. 이지환이 물었어요. 박진석? 우진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박영란은 웹툰 플랫폼에 이화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그림 대신 목소리. 사람들은 놀랐죠. 늘 펜으로만 말하던 사람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카메라 앞 영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증거 뭐임? 재벌 또 뭐 했냐 영나 작가님 울지 마엄마 폭로 2탄.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띄웠어요. 이 영상은 병원 상담실에서 몰래 촬영된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이 조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겼고 1차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조작 흔적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영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한쪽에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였어요. 저는 슈울즈 그룹 관련 병원 행정 처리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증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영나가 물었어요. 그 거래의 핵심 조건이 뭡니까? 남자가 대답했어요. 한우진 시간이식, 이지혁 씨 심장 관련 일정 조정, 그리고 입막음. 댓글이 폭발했어요. 미쳤다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입막음 누구? 고성애? 박진석? 영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말했어요. 고성애 씨가 아니라 그 위입니다. 그 순간 방송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는 문구. 채팅창이 난장판이 됐죠. 영나는 놀라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왜 꺼져? 왜? 이지환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영나야, 내 인터넷 아니야. 누가 시스템을 끊었어. 영나가 숨을 헐떡였어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맞았다는 거잖아. 우리가 건드렸다는 거잖아. 이지환이 영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그 진짜는 바로 다음 날 왔어요. 검찰청 앞. 기자들이 몰렸어요. 누군가 고발장을 냈고 고발장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죠. 재벌의 장기 거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고발인은 박영나였어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한우진이 동행했어요. 얼굴은 가렸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우진 씨 맞습니까? 간이식 강요 사실입니까? 박진석 회장 연루 맞나요? 우진은 멈춰 서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도망만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망치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뉴스에 실시간으로 떠버렸어요. 슈울즈 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박진석의 휴대폰은 불이 났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죠.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좋아.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그날 밤 은호에게 영상통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고성희였어요. 정신병원이라던 여자가 어떻게 영상통화를 걸죠? 은호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지혁이 말했어요. 받아. 우리가 원하던 얼굴이야. 은호가 통화를 받자 화면 속 고성희는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 눈은 반성의 눈이 아니었어요. 계산의 눈이었죠. 은호야. 왜 나한테 전화해? 고성희가 웃었어요. 너 요즘 아주 바쁘더라. 사람들 앞에 서고 진실을 말하고 너답지 않게 용감하네. 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이 만든 일이야.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만들었지. 근데 내가 지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널 끝까지 지켜줄까? 지역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죠. 말 돌리지 말고 본론. 고성이가 화면 속에서 지역을 보더니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참 즐겨. 지역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심장 이야기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다가 마지막에 독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 내 힘이 아니야. 누군가의 선택이야. 돈의 선택, 권력의 선택.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우진 오빠 서류 위조했어? 고성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대답했죠. 서류는 종이야. 종이는 찢어지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 찢어져도 살아. 내가 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찢어줄까? 은호가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고성이가 웃었어요. 미쳤다기엔 너무 오래 계획했지. 그 순간 화면 뒤에서 누군가가 고성희의 어깨를 잡았어요. 카메라가 흔들렸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통화 그만해. 박진석의 목소리였어요. 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역의 눈도 굳었죠. 박진석은 화면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권력이 느껴졌어요. 지은호 씨 축하 인사는 이미 했으니 본론만 하죠. 지금 진행 중인 고발과 폭로 멈추세요. 은호가 떨며 말했다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안 멈춰요. 박진석이 아주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놀람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그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정리해야겠군. 지역이 말했다가 목소리가 서늘했어요. 협박은 녹음됐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웃었어요. 녹음? 좋아요. 법정에서 틀어보죠. 대신 법정에 서기 전에 너희가 법정에 걸어갈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통화가 끊겼어요. 은호는 숨이 막혔어요. 선배, 우리 진짜 괜찮을까? 지역이 은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붙였어요. 괜찮게 만들 거야. 며칠 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병원, 숄즈그룹, 관련 재단. 뉴스가 하루 종일 떠들었죠. 하지만 박진석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반격을 준비했어요. 반격은 늘 약한 곳을 노리거든요. 그 약한 곳은 이수빈이었어요. 이수빈은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에게 팔목을 잡혔어요. 낯선 남자였죠. 정장, 이어폰, 사람을 운반하는 타입의 눈. 이수빈 씨죠? 누구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이 잠깐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빈이 팔을 빼려 했지만 남자의 소나기는 딱 법을 어기지 않을 정도로만 세게 잡았어요. 딱 그게 더 무서워요. 나는 선을 안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폭력. 그때 누가 뛰어왔어요. 손 놓으세요. 박성재였어요. 눈이 붉었어요. 숨이 가빠서 달려온 게 느껴졌죠. 남자가 성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박성재 이사님. 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가 시켰냐?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이미 예였죠.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괜찮아? 수빈은 숨을 삼켰어요. 감정이 복잡했죠. 아직도 좋아하는데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빠가 왜 성재가 말했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남자가 다시 다가오려는 순간 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한 발만 더 오면 너희가 원하는 조용한 처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처리로 바뀐다. 남자가 멈췄어요. 사람들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성재가 수빈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 안. 수빈은 손을 떨었어요. 성재가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다가 울음 같은 숨을 삼켰어요. 수빈아, 이제부터 나랑 같이 도망가자. 수빈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망?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물건처럼 써요. 근데 난 더는 당신을 물건으로 못 봐. 수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나는 뭐야? 성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보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진 눈물이었죠. 그 시각 이지혁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의사는 무리하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지혁은 웃었어요. 무리 안 하면 내가 뭐가 돼요? 간호사가 나가자 지은호가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조심스러웠어요. 지혁을 좋아하지만 지혁이 밀어내는 걸 아니까요. 선배. 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지은호가 다가갔어요. 뉴스 봤어? 영나가 고발했대. 우진 오빠도 나왔고 위험해졌어. 지혁의 눈이 내려앉았어요. 위험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석이 협박한다는 말 있어.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지혁이 물었어요. 뭔데?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배 심장 우선권 거래 영상이 돌고 있어. 오빠가 모르는 사이에 선배 생명이 누군가한테는 방패였던 거야. 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알아. 그래서 더 화나. 선배가 죄책감 느낄 일이 아닌데 선배가 또 혼자 죄책감 떠안으려 할까봐. 지혁이 피식 웃었어요. 나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지은호가 말했다가 눈물이 났어요. 오빠 이번엔 혼자 하지 마. 나도 같이 할게. 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오래 참아온 사랑처럼 뜨거웠다가 바로 또 차갑게 식었죠. 안 돼. 왜? 지혁이 손을 움켜쥐었어요. 나 오래 못 가. 내가 너 붙잡아 놓고 내 인생까지 병실에 묻고 싶지 않아. 지은호가 소리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선배가 선택하지 마. 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사랑에서 밀어내는 사람의 눈. 그건 잔인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지환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급했어요. 형,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지혁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지환이 숨을 골랐어요. 박진석이 움직였어. 형이랑 누나가 덧놓는다고 했는데 박진석은 그 덫을 더 큰 덫으로 덮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 덫이 미끼가 한우진이래. 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죠. 우진이?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우진이 잡힐 수도 있어. 지혁이 순간 휘청했어요. 지은호가 붙잡았어요. 선배. 지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가야 해. 의사가 말한 무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지혁은 그 무리를 선택했어요. 도시의 불빛은 아름답지만 그건 누군가에겐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우진은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메모를 준 익명의 협력자가 다시 연락했거든요. 증거를 넘겨. 안전하게 끝내자. 우진은 의심했지만 나갔어요. 이제 도망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주차장. 지하 2층. 냄새가 축축했어요. 우진이 말했다가 목소리가 울렸어요. 나왔어. 누구야? 그때 어둠에서 남자들이 나왔어요. 3명. 정장. 이어폰. 그리고 아주 익숙한 무표정. 우진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끝까지 오네. 남자 중 하나가 말했어요. 한우진 씨 회장님이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진이 웃었어요. 웃는데 눈은 울고 있었죠. 모시고? 납치지. 남자가 대답했어요. 단어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왔어요. 손때. 지혁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눈은 미친 듯이 살아있었죠. 남자들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지혁? 지혁이 숨을 헐떡였어요. 너희 사람 하나 더 망치려고? 남자가 웃었어요. 이지혁 씨 환자시잖습니까? 쓰러지시면 곤란한데요. 지혁이 말했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곤란한 건 너희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너희 회장님은 또 거래를 해야 하잖아. 우진이 지혁을 잡았어요. 미쳤어? 왜 왔어? 지혁이 우진을 보며 말했다가 숨을 삼켰어요. 너 내 가족이잖아. 그 말이 우진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누가 신고했죠?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남자 뒤통수를 쳤어요. 퍽. 이지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혁이 있었죠. 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신고는 우리가 했습니다.
남자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가 비웃었어요. 경찰 오기 전에 끝내면 돼. 그 말과 동시에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은 아니었어요. 더 현실적인 흉기. 주사기였죠. 잠깐만 찔러도 사람이 조용해지는 그거. 우진이 몸을 돌렸어요. 야, 미쳤드. 그 순간 누군가 주사기를 낚아챘어요. 지은호였어요. 지은호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지은호가 말했다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한 발만 더 오면 내가 이거로 내 목을 찌를 거야. 남자들이 멈칫했어요. 여자가 이런 눈을 하면 그건 각오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지환이 미리 막아놨어요. 출구를 이미 잠가뒀거든요. 경찰이 외쳤어요. 움직이지 마. 손 들어. 남자들은 결국 손을 들었어요. 주차장 공기가 한순간에 풀렸어요. 그런데 지혁은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지은호가 달려왔어요. 선배. 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웃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아직. 우진이가 지혁을 잡았어요. 말하지 마. 숨 쉬어. 우진이 눈물이 났어요. 형, 너 진짜. 지혁이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너 이제 도망치지 마. 며칠 후 법정. 재벌의 이름이 피고석에 앉는 날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신나하죠. 남의 권력이 무너지는 건 늘 흥미로운 구경거리니까요. 하지만 은호에겐 구경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들춰내는 칼날이었죠. 박진석은 피고석에 앉아도 태어냈어요. 그 태어남이 더 소름이었죠. 나는 여기서도 지배한다는 얼굴.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박진석. 의료행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진석이 웃었어요. 개입이라뇨. 저는 지원했습니다. 병원이 어려우면 기업이 후원할 수도 있죠.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이 영상과 이 봉투, 그리고 일정 변경 지시 문서.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확인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영상? 조작 가능성은? 그때 증인석에 박영나가 섰어요. 영나는 손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조작 아닙니다. 전문가 검증 결과서 제출했습니다. 박진석이 영나를 바라봤어요. 너 내 딸이잖아. 영나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 엄마의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 다음 증인이 한우진이었어요. 우진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죠. 그 얼굴이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이니까요. 우진이 말했다가 눈이 젖었어요. 제가는 기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성된 동의서 위조였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강요? 누가? 우진이 정면으로 말했어요. 고성이. 그 이름이 터지자 법정이 더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컸어요. 우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강요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은 박진석 회장님의 힘이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딱 그 정도. 사람들 대부분은 놓칠 만큼. 하지만 은호는 봤어요. 그 흔들림은 분노였죠.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럼 지은호 씨도 증인으로 세우시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사가 은호를 불렀어요. 증인 지은호,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은호가 걸어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혁이 뒤에서 은호 손을 잠깐 잡아줬어요. 은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박진석이 물었어요. 지은호 씨, 당신은 한우진에게 10억을 줬죠? 은호가 대답했어요. 네. 박진석이 웃었어요. 그 돈 어디서 났죠? 평범한 직장인이 10억을? 은호의 목이 탔어요. 이 질문은 돈이 아니라 정체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은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돈은 고성희에게서 나왔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고성희에게서? 당신 친모가 고성희라는 걸 인정하나요? 은호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로 법정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죠. 은호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면 말이 흐려지니까요. 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친모라고 해서 엄마는 아닙니다. 엄마는 저를 키워준 정순이입니다. 정순이가 방청석에서 울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다가 은근히 찔렀어요. 그럼 당신도 결국 이 사건의 중심이네요. 장기이식, 돈, 가족 당신도 깨끗하지 않군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말해야 합니다. 더 숨기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박진석이 웃었어요. 좋아. 그럼 말해보죠. 당신 남편 지역. 그 심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질문이 법정 공기를 얼렸어요. 지역의 손이 움찔했어요. 은호의 심장도 움찔했죠. 하지만 그때 의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수술 집도이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 지역 씨의 심장은 정식 뇌사자 기증 절차로 이식받았습니다. 일정 변경이나 우선권 개입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 제출 가능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의 미끼가 하나 떨어져 나간 순간이었죠.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 박진석. 당신은 법무팀 서버를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고인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인정합니까? 박진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내 지시가 아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피고인 지시를 받은 수행원 3인의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비서가 남긴 내부 메모도. 박진석이 비서를 바라봤어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의 눈이 정리 모드로 바뀌었죠. 그 순간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피고인 박진석을 구속합니다. 그 소리가 울렸어요. 탕탕탕. 은호는 숨이 풀렸어요. 다리가 풀릴 뻔했죠. 지역이 방청석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그 후로 고성이는 따로 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히지 않았죠. 그녀를 감싸줄 우산이 박진석과 함께 접혔으니까요. 영란은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면회 갔어요. 면회실 철창. 그 차가운 간격이 엄마와 딸의 거리 같았어요. 고성희가 말했다가 웃었어요. 이겼네. 너희. 영라가 대답했어요.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낸 거야. 고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있잖아. 너희가 날 끝내도 너희 마음속에 나는 안 끝나. 영라가 조용히 웃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끝내는 건 엄마가 아니라 나야. 내가 엄마한테 묶여있던 나.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분노였죠. 영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 엄마.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난 너 엄마야. 영라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말, 이제 아무 힘 없어. 문이 닫혔어요. 철컥. 몇 달 후 봄. 병원. 지역은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거래가 아니라 치료였어요. 재판 이후 병원 시스템이 감사받았고 관련자들이 정리됐고 지역의 수술은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지은호가 지역 손을 꼭 잡았어요. 선배, 무섭지? 지역이 웃었어요. 무서워.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그런데 왜 웃어? 지역이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무서운데 내가 있어서 웃어.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나도 웃어야지.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지역은 들어갔어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무릎이 풀렸어요. 하지만 누가 잡아줬어요. 이지환이었어요. 이지환이 말했다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괜찮아. 이번엔 진짜 괜찮을 거야. 또 다른 봄날 이수빈은 작은 전시회장에 서 있었어요. 사진전이었죠. 주제는 남겨진 사람들의 빛. 수빈이 찍은 사진들엔 늘 어딘가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 수빈이 말했다가 웃었어요. 또 따라왔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도. 수빈이 한숨을 쉬는 척했어요. 귀찮아. 성재가 웃었어요.
그럼 더 귀찮게 해도 돼? 수빈이 성재를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의 상처가 눈에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빠, 나 아직도 무서워.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무서워. 수빈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왜 와? 성재가 대답했어요. 무서워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수빈이 꽃을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혼집. 은호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였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녁. 이런 게 사실 제일 어려운 행복이죠. 사건이 끝난 뒤엔 공허가 오기도 하니까요. 지혁이 거실에서 뉴스를 끄고 말했어요. 오늘 뉴스 드디어 끝났네. 숄츠 그룹 전 회장 구속 확정. 은호는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끝난 게 끝난 것 같지가 않아. 지혁이 다가왔어요. 왜? 은호가 지혁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 뛰는 소리. 이제 그 소리가 빚이 아니라 삶으로 들렸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지혁이 은호를 안았어요. 꼭. 숨이 섞이도록. 믿어도 돼. 이제 우리가 선택한 삶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호는 움찔했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혁이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엔 한우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밝았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 우진이 말했다가 멋쩍게 웃었어요. 나 이제 도망자 아니야. 취직했어. 그리고 오늘은 그냥 축하하러 왔어. 은호가 울면서 웃었어요. 오빠 진짜?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늦었지만 말할게. 뭔데? 우진이 은호를 보고 지혁을 보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마워. 너희가 나를 살렸어. 깐도 마음도.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족이잖아. 그 말에 우진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가족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박영나와 이지환이 들어왔고 지은호가 뒤따랐고 이수빈과 성재까지 들이닥쳤어요. 정순이 엄마도 떡국 그릇을 들고 들어왔죠. 집이 갑자기 꽉 찼어요. 사람의 온기가 벽을 밀어냈어요. 정순이가 말했어요. 자, 떡국 먹자. 힘들었던 거 다 씻어내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호는 웃다가 울다가 결국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시작. 지혁이 은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따뜻한 현실이 흘렀어요. 폭로도 협박도 법정도 지나서 남은 건 결국 식탁과 사람과 살아있는 심장 소리였죠. 지은호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선배도 꼭 깨어나야 하는데.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깨어날 거야. 이번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모두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웃기 시작했어요. 성재였어요. 성재가 말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이면 누가 빌런이었는지 더 확실해진다. 영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빌런? 이제 없어. 우리한테는. 우진이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없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증거였어요. 살아있다는 것. 끝까지 버텼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정순이가 말했어요. 자, 먹자. 오늘은 행복한 날들이야. 그 말에 은호는 웃었어요. 그래.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날들은 충분히 빛나.